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료를 마주치지 않았어요.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엇갈렸어요. 회사에서도,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요. 그날 밤 제 대답을 듣고 난 후 어쩌면 동료가 저를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 주는 팀장님과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팀장님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생각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밤 핸드폰 속의 팀장님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통화 버튼을 누를까 한참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팀장님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는 걸 느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미연아라고 부르는 팀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라고 대답했고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팀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일하고 집에 오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 어색함도 익숙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속해보자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아깝다고 1년 넘게 남았지만 노력해보자고 하셨어요. 서로 솔직하게 대하고 힘들 때 얘기하면서 그렇게 버텨보자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다고 끝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3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얘기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2시간씩 통화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통화를 끊을 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연락하자고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계속하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어요.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남은 시간을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베리 향이 나는 새로 산 립밤이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자 달콤한 향이 났어요. 팀장님 립밤 향은 이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조금 나아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립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다를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길,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사과하고 싶다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간 것 같다고 부담 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결정했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랑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예상했다는 듯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도 한번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자고요. 손을 잡았습니다. 짧게 악수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향해 가는 동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요? 확신은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한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어제 통화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일 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요. 1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괜찮았어. 미연이는?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괜찮았다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또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또 발랐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불안할 때마다 바르는 거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입술이 촉촉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기로 했지만 뭔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멀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창밖을 봤어요. 이곳의 밤은 어두웠어요. 한국은 지금 아침이겠죠. 팀장님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와는 정반대의 시간을 살고 계시겠죠. 그 생각이 들자 또 외로웠습니다. 시차. 이 시차가 우리 사이를 더 멀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팀장님과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계속하기로 했지만 횟수가 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연락해야 한다는 의무감. 하지만 할 말은 없는 상황. 어색했습니다. 동료와는 가끔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내 의사를 전달하고 나니 편했습니다. 고백은 없었던 일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랑은 어떠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표정 보니 힘들어 보인다고요. 괜찮다고 적응 중이라고 말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친구잖냐고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동료 말이 맞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팀장님과 계속하기로 했지만 나아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멀었고,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벌써 4분의 1이 닳았습니다. 자주 발랐으니까요. 입술에 또 발랐어요. 베리 향이 났습니다. 이젠 완전히 익숙한 향이었어요. 팀장님 립밤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다 다른 채로요. 꺼내볼까 싶었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전화를 받자 피곤한 듯한 팀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아, 지금 괜찮아? 라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통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일하고 집에 오고 그렇다고요. 팀장님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하기로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오히려 더 어색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미연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끊고 다시 또 연락하겠다 하셨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잘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잘 자라고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이곳의 밤, 한국의 아침. 우리는 정반대의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걸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흘렀습니다. 립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다 다를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팀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한국은 낮 12시쯤 될 거예요. 점심시간이겠죠. 혼자 드실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일까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회식 때 들렸던 그 목소리가요. 팀장님 회식 가시죠? 젊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요? 그 여자는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신입 직원이라고, 같은 팀이라고요. 그게 다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상상했습니다. 팀장님은 회식 자리에 계실 거예요. 팀장님이 좋아하는 단골 음식점일 겁니다.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곳이요.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웃고 계셨겠죠. 그 여자도 옆에 있었을 거예요. 신입 직원이라고 했죠. 젊을 겁니다. 26? 27? 저보다 한참 어릴 거예요. 팀장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았어요. 술을 따라 드렸을 겁니다. 팀장님 한 잔 드세요. 밝게 웃으면서요. 팔이 스쳤을까요? 소주를 따르면서 자연스럽게요. 팀장님은 고맙다고 하셨을 거예요. 웃으시면서요. 회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신임 여직원이 팀장님께 말했을 겁니다. 차 태워드릴까요? 라고요. 팀장님은 괜찮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하셨을까요? 차에 탔을 것 같았어요. 차 안이었을 겁니다. 신입이 운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팀장님은 조수석에 앉아 계셨겠죠. 창밖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 직원과 대화하고 계셨을까요? 신호대기였을 겁니다. 빨간불이요. 신입이 팀장님을 봤을 거예요.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괜찮다고요? 아니면 그냥 웃으셨을까요? 신입이 손을 뻗었을 거예요. 팀장님 넥타이를 만지면서요. 삐뚤어졌네요. 고쳐주는 척이었겠죠. 하지만 손길이 천천히 내려왔을 겁니다. 가슴 쪽으로요. 셔츠 위를 쓰다듬듯이요. 팀장님은 그 손을 잡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뒀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입이 속삭였을 거예요. 여자친구 해외 파견 갔죠?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팀장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괜찮다고요? 아니면 침묵하셨을까요? 신입이 팀장님 손을 잡았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놨을 겁니다. 스커트 위로요. 스타킹 위로 느껴지는 체온. 따뜻했겠죠. 팀장님의 손가락이 떨렸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신입이 다리를 살짝 벌렸을 거예요. 팀장님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졌을 겁니다. 천천히요. 신입이 신음처럼 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팀장님. 그렇게 부르면서요. 팀장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을 빼셨을까요? 아니면 더 올리셨을까요? 초록불이 켜졌을 겁니다. 하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을 겁니다. 그제야 신입이 출발했겠죠. 하지만 팀장님 손은 여전히 그 위에 있었을 것 같았어요. 신입의 허벅지 위에요.
차가 한적한 곳에 섰을 겁니다. 주차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변이었을까요? 시동을 껐을 거예요. 어둠 속에 둘만 남았을 겁니다. 신입이 팀장님을 봤을 거예요. 팀장님도 신입을 보셨겠죠? 가까워졌을 것 같았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을 겁니다. 닿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을 것 같았습니다. 제 전화였을 거예요. 팀장님은 화면을 봤을 겁니다. 제 이름이 떠 있었겠죠. 손을 빼셨을까요? 신입한테서 멀어지셨을까요? 전화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무시하셨을까요? 상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여전히 사택 아파트 침실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등이 축축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상하던 장면이 너무 생생했어요. 팀장님의 손이 신입 허벅지를 만지던 장면이요. 키스하기 직전에 그 순간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상일 뿐인데도요.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한국은 낮 11시쯤 되겠죠. 팀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실 거예요. 회의실에 계시거나 책상에 앉아 계시거나요. 혼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일까요? 그 신입과요.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지금 뭐해요? 라고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한다고 하실 테니까요. 립밤을 꺼내 발랐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립밤일 뿐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헬스케 보였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였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팀장님이 말씀 안 하신 것 뿐이지요.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제가 동료한테 끌렸던 것처럼요.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람은 외로우면 흔들리니까요. 저처럼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생각만 났어요. 회식 때 옆에 앉았을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잡았을 신입이 생각났어요. 키스했을까요? 손만 잡았을까요? 아니면 더 갔을까요? 상상이 계속됐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의심하고 상상하고 고통받는 게요.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을 믿으며 기다리는 게요.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힘들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것. 립밤을 또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입술에 발랐어요. 베리 향이 났습니다. 팀장님 향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향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도 그런 걸까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어요.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퀭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좋은 아침,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좋은 아침? 거짓말 같았어요. 어젯밤 회식은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좋은 아침, 이라고만 보냈어요.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일했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팀장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누구랑 같이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가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고요. 아니라고 그냥 잠을 못 잤다고 대답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 때문이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료가 알아챘나 봅니다. 장거리 연애는 힘들다고 본인도 해봐서 안다고 말했어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결국 지친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결국 헤어졌다고요. 그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립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립밤을요. 이게 다 다를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팀장님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하지 않았고 팀장님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는데 동료가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그냥 밥 한 끼 하자고 친구로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고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어요. 와인이 나왔고 동료가 따라줬어요. 잔을 들어 함께 건배했어요. 꽤 부드러운 맛의 와인이었습니다. 동료가 요즘 어떠냐고 묻더군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표정 보니 안 좋아 보인다고요. 들켰나 봅니다. 한국 남자친구랑 힘드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본인도 장거리 연애할 때 그랬다더군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결국 외로워진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파스타가 나왔고 먹으면서 대화했어요. 일 얘기, 날씨 얘기, 별거 아닌 얘기들이었습니다. 편했어요. 동료와 있으면 부담이 없었습니다. 팀장님과 통화할 때처럼 할 말을 찾지 않아도 됐어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와인을 또 마셨습니다. 조금 취기가 올라왔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아직도 그 사람 기다리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힘들 텐데 라고 말했어요.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 동료가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가까이로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웠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본인이 옆에 있는데 왜 멀리 있는 사람을 기다리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낫지 않냐고 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동료의 손이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제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동료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살짝 건드렸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동료를 봤어요. 동료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손을 완전히 올려놨어요. 제 손 위에요. 따뜻했습니다. 팀장님 손보다 조금 더 큰 손이었어요. 손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빼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료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제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동료가 손을 뺐어요. 저도 손을 빼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팀장님이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한국 남자친구라고 대답했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장 안 하냐고 물었어요. 해야 할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동료가 웃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동료가 이제 가볼까라고 말했습니다. 밖은 서늘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동료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걸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동료가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추웠습니다. 동료가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웃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10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동료가 솔직히 말할 게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료가 멈춰 섰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동료가 저를 봤어요. 아직도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로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요. 자꾸 생각난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남자친구 있는 거 안다고, 기다리는 거 안다고요. 하지만 본인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안할 거 없다고요. 다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냐고 했어요.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정말 행복하냐고요. 지금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네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고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라고요. 재킷을 벗어 돌려주려 했어요. 동료가 그냥 입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내일 출근할 때 주라고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웃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동료의 모습을요. 집에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료 재킷을 보고 있었어요. 동료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팀장님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라고요. 답장을 써야 했어요. 메시지 입력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왔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도 보고 싶어요? 지금은 거짓말 같았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립밤을 꺼내 발랐어요. 동료 재킷을 보고 립밤을 보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동료한테 끌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립밤을 또 발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저인가 싶었습니다. 팀장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가, 동료 손을 빼지 않은 제가요. 거울 속 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동료 재킷을 챙겼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동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어요. 다가가서 재킷을 돌려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어색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았던 것이요. 고백을 들었던 것이요. 동료가 주말에 뭐 하냐며 물었습니다. 그냥 쉴 거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심심하면 연락하라고,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어젯밤이 생각났어요. 동료의 손이, 동료의 말이, 동료의 눈빛이요. 그리고 팀장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보고 싶어 라는 그 말이요. 답장하지 않은 제가요. 핸드폰을 봤어요. 팀장님한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메시지 본 거야? 라고 적혀 있었어요. 봤다고 답장했습니다. 왜 답 안 했어? 라고 물으셨어요. 피곤해서 잤다고 거짓말했어요. 팀장님이 그렇구나 라고 답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 가능하냐고 물으셨어요. 가능하다고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통화하면 또 어색할 게 뻔했으니까요. 과연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침묵이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왜 답장 안 했냐고요. 피곤해서 잤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미연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뭐료라고 물었어요. 요즘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라고, 숨기는 거 없다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이 또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다고, 그럼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끊어야겠다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잘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잘 자라고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팀장님한테요. 어젯밤 동료와 있었던 일을 숨겼습니다. 손을 잡았던 것을, 고백을 들었던 것을, 흔들렸던 것을요. 이게 배신일까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것도 배신인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팀장님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동료와는 가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편했어요. 부담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너무 편하면 의지하게 되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퇴근하는데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같이 먹자길래.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번에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어요. 와인이 나왔고 따라서 마셨습니다.
일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를 나누는데 편안했습니다. 팀장님과 통화할 때처럼 침묵을 메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먹으면서도 계속 대화했습니다. 동료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편해졌을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와인을 다 마셨어요. 조금 취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료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했고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나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동료가 또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걸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랑은 어떠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연락하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안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장거리는 결국 지치기 마련이라고요. 지쳐있던 저에게 그 말이 맞다는 생각고 생각됐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동료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를래? 라고요. 왜요? 라고 물었고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다고 하더군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동료 집에 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료의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했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동료가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들이었어요. 동료가 들고 온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받았어요. 동료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어요. 허벅지가 거의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동료가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시선이 마주쳤어요. 동료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동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입술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동료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도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키스가 계속됐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동료가 저를 소파에 눕혔어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거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키스가 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동료가 손을 제 블라우스 단추로 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풀렸어요. 브래지어가 드러났고 동료의 손이 그 위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동료도 저도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블라우스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료의 손이 등으로 갔어요. 브래지어 훅을 풀었습니다. 동료가 저를 보며 예쁘다고 속삭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입술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신음이 커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동료의 손이 제 스커트로 가더니 지퍼를 내렸어요. 스커트가 벗겨졌습니다.
팬티만 남았어요. 동료도 옷을 벗었습니다. 셔츠를 벗었어요. 근육이 보였습니다. 팀장님보다 탄탄했어요. 동료가 다시 제 위로 왔습니다. 피부가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키스가 계속됐습니다.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안쪽으로요. 팬티 위로 손이 닿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괜찮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몰랐습니다. 동료의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왔어요. 직접 닿았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립밤이 생각났습니다. 팀장님이 주신 립밤이요. 다 다른 립밤. 서랍 속에 넣어둔 립밤. 그 립밤을 바르며 팀장님을 생각하던 제가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당황한 동료가 멈췄어요. 저를 보며 왜 우냐고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동료가 제 옆으로 누우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했다고, 본인이 성급했다고요. 아니라고, 동료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여기 오면 안 됐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왔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둘 다 천장을 보며요.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어요. 브래지어를 채우고 블라우스를 입고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동료도 일어나서 셔츠를 입었어요. 미안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동료가 손을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다고, 본인이 너무 조급했다고요. 아니라고, 제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따라왔어요. 문을 열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요.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혼란스러움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추웠어요. 재킷을 안 가져왔습니다. 동료 집에 두고 나왔는데 그냥 집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어요. 목에 키스마크가 있었습니다. 동료가 남긴 거였어요. 손으로 가렸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비누칠을 했어요. 동료 손길이 닿았던 곳을요. 문질렀습니다. 3개요. 지우고 싶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동료의 키스가, 동료의 손길이, 동료의 체온이요.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울음소리가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목에 키스마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립밤을 꺼냈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베리 향이 났어요. 이제 이 향도 싫었습니다. 팀장님 립밤이 그리웠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 다른 립밤이 들어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코에 대봤어요. 향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날아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립밤을 꼭 쥐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동료와 키스한 것이요. 소파에 누운 것이요. 옷을 벗은 것이요. 거기까지 간 것이요. 배신했습니다. 팀장님을요.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간 것도 배신이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흔들렸으니까요. 핸드폰을 봤어요.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3시간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오늘 동료와 키스했어요. 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 다른 립밤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달았을 때 우리도 끝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로 정말 끝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한국은 낮 12시쯤 되겠죠. 팀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겠죠. 회의실에 계실 수도 있고 책상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를 잊고 계실까요?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방금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간 것도 충분히 나쁜 일이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름을 보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한국은 낮이니까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동료와 키스했어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옷도 벗었어요. 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통화로요.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으실까요? 4번째 벨이 울렸을 때 받으셨습니다. 화면에 팀장님 얼굴이 나타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연아? 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새벽 4시요. 라고 대답했어요. 왜 이 시간에 전화했냐고 물으셨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물으셨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 너머로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하고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동료랑 저녁 먹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집에 갔어요. 팀장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라고 물으셨어요. 동료 집에 갔다고 커피 마시러요. 팀장님의 침묵이 이어졌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키스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팀장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소파에서 키스했어요. 옷도 벗었어요. 거의 다 벗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는 안 갔어요. 중간에 멈췄어요. 팀장님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라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나도 할 얘기 있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회식 있었잖아.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신임 여직원이 차로 데려다 줬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전화했었으니까요. 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그 친구가 손을 잡았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손을요. 자기 허벅지 위에 올려놨어.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빼지 않았어. 눈물이 더 흘렀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어. 손을 잡고요. 신호등에서요. 팀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적한 곳에 섰어. 키스하려고 했어. 거의 할 뻔했어. 근데 그때 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멈췄어. 손을 빼고 차에서 내렸어. 미안해. 화면 너머로 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흔들렸네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야 할까요? 끝내야 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계속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1년을 넘게 더 버틸 수 있을지. 저도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동료한테 흔들렸잖아요. 팀장님도 그랬고요. 우리 둘 다 약해진 것 같아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네.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이 대답하셨어요. 모르겠어. 일단 오늘은 생각 좀 하자. 서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네. 숨길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팀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참 아이러니하네. 둘 다 고백했는데 더 멀어진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해졌지만 더 힘들어졌어요. 서로의 약함을 확인했으니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만 끊자. 네, 라고 대답했어요. 잘 자, 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고백했습니다. 팀장님한테요.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팀장님도 고백하셨습니다. 신임 여직원과 있었던 일을요. 둘 다 약했고 흔들렸습니다. 둘 다 외로움을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둘 다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게 위안이 될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새로 샀던 립밤을 꺼냈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팀장님 립밤 향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 다른 립밤을 꺼냈어요. 새 립밤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다 다른 립밤과 반쯤 다른 립밤이요.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다 다른 립밤은 팀장님과의 시간이었어요. 3개월의 달콤한 시간이요. 반쯤 다른 립밤은 지금의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요. 다음 립밤은 어떨까요? 사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조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려나 봅니다. 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끝나가는 걸까요? 이 긴 밤처럼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청산했으니까요. 솔직해졌으니까요. 비록 더 힘들어졌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어요. 그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립밤 2개를 손에 쥐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정화됐으니까요. 고백했으니까요. 아침에 잠에서 깨며 눈을 떴습니다. 손에 립밤 2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찌나 울었던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나아 보였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립밤을 발랐어요. 새 립밤을요. 베리 향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잤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온 메시지였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조금 잤어요 라고요. 전송했어요. 1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저도 고맙다고 답장했습니다.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을 갖자. 알겠다고 답장했어요. 팀장님이 또 보냈습니다. 그래도 미연이는 알아줘. 나 아직 너 사랑해. 흔들렸어도 약했어도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썼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요. 전송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립밤을 보고 있었습니다. 2개의 립밤을요. 다 다른 것과 반쯤 다른 것을요. 다음 립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제보다는 나아졌다는 것. 솔직해졌으니까요. 거짓말을 청산했으니까요. 그게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직한 것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올까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